이광래 회장님이 처음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가고는 싶은데 시간이 좀 그렇다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오늘 지방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이광래 회장님이 또 초청해 주셔서 오기를 잘한 것 같고, 오늘 쭉 앉아서 들어보니까 커뮤니티 케어가 완전 이 사회의 길이고 정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발표하시는데. 그래서 뭐 커뮤니티 케어를 이 사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마이너리티라고 부르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제가 마이너리티인 것 같습니다. 저 외에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이 자리에서 커뮤니티 케어 반대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신으로.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마이너리티인데, 제 발표를 듣고 한 절반 정도는 반대로 돌아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있으면서 이게 정말 문재인 정부와 의사협회가 이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를 보는 것 같다. 커뮤니티 케어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선이고 이런 전제 하에서 토론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큰 정부를 추구할 것이냐 작은 정부를 추구할 것이냐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많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큰 정부를 추구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는 작은 정부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케어도 결국에는 복지인데요. 복지가 무조건 선한 거냐. 복지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 참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 비용에 대한 비용이나 그 공짜가 없는 부분, 도덕적인 해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많은 또 시행착오를 거친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면은 공동체적인 책임, 공동체적인 돌봄. 커뮤니즘이라면 공산주의가 우리가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책임, 얼마나 좋은 이론입니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이론입니다. 공산주의가 절대 이론적으로 나쁘지는 않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도덕적인 해이나 개인의 어떤 자유나 이런 부분을 침해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 개인과 가족의 의무와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개인과 가족의 책임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사회적인 책임 부담으로 전환해버리는 게 절대적인 이 사회에 추구해야 될 선인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집에 아픈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다가, 이제는 그런 책임감조차도 없애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사회인가? 지금 하는 효자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저희 연령대가 부모님 8, 90이 되셔서 공양하시고 용돈 드리고 찾아뵙고 이런데, 이런 효자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불효자들에 대한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논의만 지금 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가다 보면 정말 가족의 개념의 변화가 오고 가족의 해체까지 가능하지 않아. 가족이 왜 필요한가? 공동의 책임으로, 공동 시스템적으로 다 해결하지, 부모도 자식이 필요 없고 자식도 부모에 대한 아무런 의무감이 없는 굉장히 삭막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커뮤니티 케어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인가,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 증가와 도덕적인 비리와 공동체적인 책임 할당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5대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는 거의 다 커뮤니스트만 오신 것 같아요. 리버리스트는 없고. 그래서 정말 이게 그 커뮤니티 케어가 무조건 선하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토론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 또 의사의 역할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런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 의사의 역할은
다른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어떤 철학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 의사들의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료 부분은 의사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커뮤니티 케어를 할 때 어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건, 우리 의사들이 하는 건 보건이죠. 보건은 생명의 전문성입니다. 근데 이제 복지는 포퓰리즘으로도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복지와 보건을 융합하다 보면 보건 분야에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강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또 뭐 얘기된 것과 같이 방문 진료, 호출 진료, 뭐 사회시설 진료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의료기관에서 또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고 또 헬프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의료 인력도 있는 곳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열악한 곳에서 하다 보면 편의를 또 추구하다 보면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의료의 질 저하나 또 어떤 의료 사고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진료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데 진단을 놓쳤다든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의료에 있어서 의료 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고, 이런 경우에 그 발생하는 의료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나눌 것인가.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 의료에 있어서 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총괄적인 감독을 하고 있는 의사의 책임인가, 아니면은 커뮤니티 케어를 했던 파라메디신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의 책임인가, 아니면 커뮤니티 케어를 사업을 시행한 그 지자체가 그 민영사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 가령 간호사가 가서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문화는 저희들도 경험해보면 환자들이 결과만 나쁘면, 우리 국민들이 결과만 나쁘면 굉장히 언제 이런 걸 나한테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서 철저하게 그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설이 열악하고 편의를 추구하다 보면 발생하는 의료 사고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의료법 두 번째 페이지로 두째 쪽으로요. 제가 별책 쪽으로 해서 두 번째 넘겨주세요. 이거 그래서 의료법 33조에 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가 없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3조에 예외적인 경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이외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법에 의료기관 내에서 해야 된다고 한 부분이 안전성을 중요시한 겁니다. 아무데나 가서 하다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원격 의료도 의료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의사들이 사실 반대하는 상황인데,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의료법 34조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34조 3항에 원격 의료를 하는 의사는, 원격지 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 의사들의 기대는 원격에서 봤기 때문에 카메라로 보거나 원격에서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걸 감안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법에 너무 매정하게 적어놨거든요. 원격으로 봤다고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본 거하고 조금 더 책임을 감안해 주지 않겠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데, 국민들은 안전을 산불이 났다거나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항상 하는 게 안전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를 주장하다가 발생했을 의료사고 부분에 있어서 의사의 책임과 간호사의 책임과 그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의 책임 부분은 명확하게 사전에 해놓을 필요가 있죠. 이거 두리뭉실하게 했다가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현행 의료법 위반의 문제와 국가 면허 제도의 위험 문제가 있습니다. 뭐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들이 지금 뭐 피해 문제라든지 이제 가정에 가다 보면 가정 간호사들이 이제 의료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불법과 적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들의 어떤 단독 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발생의 문제나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반드시 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또 못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의료법 위반 발생의 문제, 그 다음에 의료인의 면허 범위의 문제, 면허의 준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편의를 추구하다 보면 뭐 그냥 일반인이 하기도 하고 제가 밑에 사례로 했는데 최근에 물어보니까 치매 사업을 하는 치매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MMSE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의료 행위인데 사회복지사가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신경과 선생님이 그런 사례를 많이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치매약을 먹으면 MMSE 스코어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치매가 좋아졌다고 그냥 사회복지사가 약을 끊어가지고 환자의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비전문성, 탈전문화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대한민국에 의료 사각지대가 있는가? 서울 시내라든지 뭐 이런 대도시 안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의료 급여까지 되고 있어서 의료 사각지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편의를 추구하는 거죠. 방문 진료, 재택 진료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정말 그런 편의가 반드시 추구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 이제 서비스 커뮤니티 케어를 하다 보면 의료적인 부분, 방문 진료를 한다든지 재택 진료를 한다든지 시설 진료를 한다든지 할 때 기존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거동이 불편하다고 집에서 진료를 하면 병원에 앉아있는 우리 동네 병의원의 환자 수가 감소를 하게 되고 또 병명의 위축이 오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진료에 있어서 비효율도 발생하죠. 진료실에서 환자를 한 30명씩 보는 전문가 의사가 방문 진료를 하면 30명 진료하는 의사가 방문 진료를 하면 하루에 5명밖에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퀄리파이 되어 있는 의사의 사실은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의사가 생산할 수 있는 의료 재화에 있어서 사회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번째 그래서 의료 자원이 이제 비효율적인 이용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적인 비용 증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의료인의 일자리 창출 분야라는 잘못된 인식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의료에 있어서는 특별히 국민 안전이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효율적인 부분, 방문 진료나 재택 진료를 할 때 훨씬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비용 부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커뮤니티 케어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지금 문재인 케어도 마찬가지고 국민건강보험,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이 뭔가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포퓰리즘으로 제공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공급자인 의사들한테 적정 보상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든 어떤 비용의 부족의 문제를 의료인의 부담으로 저 보상으로 이렇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죠. 방문진료 수가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형편이 어려운 의사들이 너도 나도 이제 방문진료 사업에 뛰어들면 수가도 점점 낮아지는 이런 현상도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의료를
국민 먹거리로 원격 의료나 이런 유사하게 국민 먹거리로 보는 시각으로 인한 의료의 폐해 발생은 예방을 해야 되고 서두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커뮤니티 케어가 복지로서 부담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내가 내 부모를 모실 수 있는데도 보호할 수 있는데도 케어할 수 있는데도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처럼 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엄청난 사회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또 가족에 있어서 개념의 해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면 방문진료, 재택진료를 하겠다. 그럼 거동이 불편하다는 정의도 사실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의사가 가서 옆집 할머니 계신데 왜 나는 안 그러냐 이런 이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119를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지금 방송에 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부담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 그리고 우리 문재인 케어로 지금 3차 병원에 환자가 집중됐는데 그 폐해가 지금 저는 여러 번 들어서 우리 의사 선생님인데도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자기 어머니 대학병원에 갔는데 급성 심부전에 빠졌는데 치료를 못하고 있다. 너무 환자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 이런 집중을 하다 보면 중하고 응급한 환자가 진료를 못 받는 이런 현상이 생기듯이 이런 어떤 과다 이용으로 인한 폐해 문제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의료원을 통한 어떤 커뮤니티 케어의 진행이나 무분별한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사회복지사업 이런 부분들 덤핑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다 무료로 제공하다 보면 의료기관에서 그런 컴플레인을 합니다. 무슨 복지사업으로 예방접종 다 해버려서 우리가 환자가 없어졌다. 이런 이제 덤핑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 우려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커뮤니티 케어의 사회적 부담 증가에 대한 일반 국민들한테 대해서도 이게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가 큰 정부로 가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다시 한번 이거 사회적인 논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의료계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방문 진료나 재택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찬반 논란이 굉장히 클 겁니다.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하셔야지 더 이렇게 혼란이나 시행착오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동네 병의원을 대체하는 의료 서비스로 가서는 곤란하고 기존 동네 병원 의원을 이용하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동 불편자 가령 있으면은 거동 불편자를 방문 진료하기보다는 거동 불편자를 이동 편의를 제공해서 기존 동네 병원의 환자 감소가 없는 방향의 어떤 모델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가 또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우리 회원들이 농담으로 봉고차에 실어서 방문 진료 돌아다니고 찌라시 돌리고 이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상업화 접근에 대한 예방적인 고민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국민 편의보다는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그런 원칙. 정말 예외적인 경우, 정말 커뮤니티 케어가 꼭 필요한 경우, 사회 보편적인 복지로 이게 갔을 때는 도덕적인 해이가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인의 전문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다. 편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너나 나나 가서 저거 의료인을 해주고 옆에서 만져주고 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약사가 상담해주고 한의사가 상담해주고 심지어는 비의료인이 가서 상담해주고 사회복지사가 의료기능까지 하는 이런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엄정한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적 저부담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발생에 대한 안전 대책도 있어야지 이것이 정말 포퓰리즘으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같은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재정이 있다면 기존 병원을 이용한 바우처 사업 같은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법상 면허의 범위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서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상당한 부분을 또 건보 재정에서 지출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문쟁의 책임 소재의 명확화의 필요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반론
나빠서 나가시는 분들도 한데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어떤 보다 근본적인 거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역할은 뭐고 가족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가 안타까운 일 많이 봤습니다. 자기 남편이 아픈데 그냥 간병사한테 자기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바람대 직장 다니는 여성도 아니에요. 그냥 간병사 다 있으니까 간병사 맡기고 자기는 놀러 가요. 자기 남편은 병원에. 이게 정말 이 사회에서 정말 다르게 했는 것인가? 그리고 자녀들도 열심히 하는 자녀도 이제는 회의가 생기는 거. 자기는 부모님 막 열심히 하는데 야 그걸 왜 해? 그걸 신청하면 다 있는데 신청하면 아버지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선별적인 복지냐, 보편적인 복지냐에 고민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데포니션도 정확해야지 그냥 무조건 편의가 좋다는 정으로 아까 전에 발표분 중에서 독서실에 그렇게 방문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접근성이 그렇게 떨어지느냐. 지금 사실은 서울 경기권만 해도 5분, 10분 병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정말 우리가 복지가 공짜라는 생각이나 복지가 만능이라는 생각이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중점 사업이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의료계에 대해서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고 잘못 진행이 되다 보면 원격 의료 이상의 진료에 완전히 패러다임이 변하고 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배달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문화인데 너도 나도 방문 진료, 재택 진료를 선택하다 보면 굉장히 진료의 왜곡도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커뮤니티 케어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냉정한 반성 그리고 충분한 사회적인 의견 수렴, 의료계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의사의 이동우 회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이게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수 없다 이런 오늘 의견이 나오시는데 그동안 의료가 그렇지 않았고 원격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반대를 해왔었고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지만 주치의제 같은 거, 총액 계약제 같은 거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도 원격 의료나 주치의제나 총액 계약제와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이게 정말 찬성을 할 건지 반대를 할 건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되고 지난번 광역시도 회장단 모임 때는 일단은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부 시군에 일단은 반대 의견을 하자. 어디는 찬성하고 어디는 반대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했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이 방문진료, 재택진료 부분입니다. 이거는 원격 의료가 한번 시작되면 리버스볼 하듯이 방문진료, 재택진료도 한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집에서 배달 서비스 하듯이 와서 진료해 주는 걸 경험하고 나서 그걸 어떤 정권이 들어서 없애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분명히 찬성 반대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마치 방문진료가 아까 전에 저는 이제 의사협회의 입장이다 원칙이다 하면서 방문진료 재택진료가 마치 의사협회의 원칙처럼 이렇게 발표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반드시 회원들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의사협회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다가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좀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진짜 우리가 의사로서 정말 도덕적으로 정말 우리가 의료사각지대가 그렇게 심각한가?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사각지대가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의사들의 희생하에 정말 저수가하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최대한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받고 있는데 보상성을 더 높이겠다, 더 잘 받게 하겠다 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가지고 돈만 추진하고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가면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대학병원에 가는 게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집중이 돼서 정작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나 서비스는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마르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국민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편하기 위해서 의사를 집에 와라, 뭐 내가 불편하니까 서비스를 뭐 배달 서비스를 해라 이런 것까지 했을 때는 오히려 더 급격한 사회적인 비용 증가로 질 저하가 오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파탄이 오면 결국에는 의사들한테 주는 보상에 있어서 더 낮은 보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적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그 재원 발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문케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정말 뭐 접근성을 좋게 하고 보상성을 강화하고 국민 부담을 낮추고 국민 편의만 지금 생각하는 어떤 정책입니다. 지금 커뮤니티 케어도 마찬가지로 정말 국민들이 뭐 병원에 치료 못 받아서 적절한 치료 못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이야 없게 해야죠. 그 당장이라도 없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더 심한 부작용과 언밸런스가 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커뮤니티 케어는 고비용, 당장에 병원에 와서 진료받는 거에 비해서 방문 진료비가 3배 이상 비싸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국가적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와서 받으면 되는 부분인데 뭐 너도 나도 방문 진료하면은 뭐 2만 원 내외의 진료비가 7만 5천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러면 의사도 방문 진료하면서 볼 수 있는 환자도 떨어져서 저효율이 되고 고비용 부담이 되고, 그럼 뭐 어떤 국가적인 건보 재정의 위기도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책임 소재도 오게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조건 고민 없이 뭐 어차피 올라탄 열차이기 때문에 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도 박근혜 정부 서를 때부터 우리가 반대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고민과 어떤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마치 뭐 복지가 절대선이다, 커뮤니티 케어가 절대선이다 이런 접근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동욱 회장님 하신 직전에요. 이동욱 회장님께서 마지막 1분간 인척을 했습니다. 하고 1분 25초. 다른 사람 더 길게 했는데 그 저한테 말하신 게 있어서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하고 또 지적할 부분 짧게 지적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자체에 대해서 반할 수 없으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고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커뮤니티 케어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격 의료와 마찬가지, 우리가 원격 의료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막 TFT를 구성해서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선행돼야 될 게 원격 의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하고, 원격 의료를 찬성할 때 그래도 우리 의사들한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사회에서 지난 3월 9일날 그 광역시도 회장단 회의 때 그 어떤 지자체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통일된 좀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광역시도 회장단 회의 때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게, 우선은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많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류를 하도록 기본 입장을 정하자 해서 하부 시군 내 통보를 하기로 했던 게 시군 회장단의 어떤 의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아까 전에 김명성 위원님도 뭐 10차례 이상 막 심도 있는 토론을 했었다, TFT에서도 막 상당히 토론을 했었다 하는데, 지금 의사협회가 뭐 이 정책이나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일 때 좀 소통에 부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TFT에서는 상당히 소통을 하고 막 했는데 오늘도 사실 오신 분이 10분도 안 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부분들이 SNS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대의원회가 1년 365일 180명, 190명이 한 단톡에 들어있습니다. 하루 종일 토론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 하루 종일 토론을 하는데 이런 아젠다를 던지면 회원들의 대표인 회원들이 200명이 이걸 하루 종일 오늘 했는 이런 토론에 대해서 찬반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고 나도 좀 이질감이 덜하기 때문에 오늘 했던 이런 토론의 아젠다들을 너무 이 TFT 내나 오늘 한 10사람 내에서만 찬반 토론을 하면 참 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들 단톡에 보면 회원 1000명이 들어와 있는 단톡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런 아젠다를 던져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을 해야지 정말 의견 수렴이 되지 않냐. 여기 오늘 이철호 의장님도 와 계시지만
1년 내내 토론하는 대의원회를 만들자 해서 단톡을 만들었고 대의원 단톡에서도 충분히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제가 처음 와서 듣는 얘기들도 많으니까 조금 더 열린 너무 TFT 내에서만 논의해서 입장 정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열린 토론을 하셔서 정말 방문 진료에 대해서도 재택 진료에 대해서도 좀 허심탄회한 그런 디스커션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협의 정책에서. 그래서 TFT 내에서만 정책하다 어느 순간 발표하면 회원들의 반발로 뭐 허지부지되거나 이상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반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